안녕하세요. 오늘 코인텍 주주들에게는 조금 신경 쓰이는 공시가 6시 바로 직전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대출 계약 공시였는데요. 요게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짧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자본 재구조화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오늘 원래는 제가 회사에서도 강의하는 게 있어서 1시간 떠들었고 좀 오후에도 뭐 보고 사항이 있어갖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공시가 떠버리는 바람에 긴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도 없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말도 얻어버릴 수도 있고 좀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오늘 나왔던 공시는 코엔텍이 1200억을 대출받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린 에너지 홀딩스라는 코엔텍의 대주주 60%를 가지고 있는 코엔텍의 대주주가 코엔텍 지분 전체를 담보 잡혀서 1200억을 대출받은 거고요. 그린 에너지 홀딩스의 모회사이자 모체가 이제 맥쿼리 PE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1200억을 왜 대출을 했느냐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 한번 이거를 참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슈가 발생함으로써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겪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는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근데 블로그에 그 은삐삐라는 님과 제가 그 댓글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맥쿼리가 그린 에너지 홀딩스에 출자를 했고 그린 에너지 홀딩스가 코인텍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 돈은 코인텍에서 그린 에너지 홀딩스로 나와서 그린 에너지 홀딩스에서 맥쿼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최종 회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린 에너지 홀딩스는 받은 돈을 맥쿼리로 다시 돌려주고 수익금도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통 자본 재구조화의 가장 전형적인 단계인데요. 중간에 그린 에너지 홀딩스가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코인텍에서 수익을 실현하기 전에 한참 전에 그린 에너지 홀딩스가 코인텍 지분을 바탕으로 투자회사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받은 돈을 전부 맥쿼리한테 다 상환을 하는 거죠. 다 수익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맥쿼리한테. 그렇게 되면 맥쿼리 입장에서는 먼저 쐈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빨리 회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린에너지 홀딩스는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전부 다 맥쿼리로 송금을 하고 회수를 하는 거겠죠. 맥쿼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1200억의 부채 대출 남은 거는 코인텍에서 배당이든 아니면 뭐 블록딜을 통한 일부 지분 매각을 하든 돈을 가져와서 상환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유상 감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1번 시나리오로 간다면 맥쿼리가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홀딩스가 코인텍으로부터 배당을 최대한 많이 땡겨서 그리고 빠르게 땡겨서 상환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맥쿼리가 그렇게 급진적인 PEF는 아닙니다. 뭐 IMMP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PEF들처럼 그렇게 급진적인 공격적인 PEF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저는 첫 번째가 그나마 무난하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럼 주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먼저 코인텍이 배당을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배당도 할 수가 있고 중간 배당을 안 한다면 기말 배당을 조금 더 높은 폭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린 에너지 홀딩스가 1200억을 차입을 했지만 그린 에너지 홀딩스 자체는 1200억을 감당할 재원이 없어요. 코인텍으로부터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배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주주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공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지만 맥쿼리의 행태를 살펴보면 조금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기도 한데, 이 1200억을 차입을 했죠.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코인텍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합니다. 대충 산정해보면 프리미엄 섞고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맥쿼리 입장에서는 약 75%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1200억의 지분이 비싸다고 해도, 평단가가 비싸다고 해도 지금 폐기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제가 오늘 인선 ENT랑도 짧은 통화를 했었는데 이 폐기물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을 때는 아마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 지분을 확보하면 코인텍이 벌어들이는 비용이나 코인텍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지금 쌓여있는 돈을 주주들하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75% 정도를 추가로, 그러니까 15% 정도를 추가로 그린에너지 홀딩스가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력하진 않지만 없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긴 한데. 그리고 만약에 공개 매수를 했을 때도 당연히 남아 계신 주주들, 끝까지 남아 계신 주주들한테는 배당이나 아니면 유상 감자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리워드가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바디프렌즈를 인수한 PEF가 사용했던 전략인데요. 바디프렌즈의 사업을 확장하고 아니면 다른 쪽에 그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추진을 할 경우, 그러니까 PEF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 산업이 좋아서 내가 돈을 더 태워서 추가적으로 그 규모를 늘려갖고 이 회사를 키우면 앞으로 더 큰 이득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1200억을 대출 받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코인텍을 예로 들게요. 코인텍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상증자 금액을 이 1200억으로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주주들 물량도 있겠고 실권주도 만약에 있으면 이 금액으로 전부 다 흡수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맥쿼리 입장에서는 지분율도 높이고 그리고 차입금 받은 돈을 코인텍으로 집어넣고 코인텍은 갖고 있는 현금과 이 돈을 합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사업 영향을 넓히는 것입니다.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수하는 회사가 뭐 시원찮은 회사면 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세 번째 방안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코인텍이 맥쿼리가 뭔가를 새로 인수해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그것도 코인텍 밑에다 놓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17년 초에 맥쿼리가 코인텍을 인수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시나리오로 더 희박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린에너지 홀딩스가 1200억을 받은 거를 코인텍의 후순위 대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이 있겠지만 적정하게 쪼개서 집어넣고 코인텍은 그거를 왕창 받아갖고 뭐 배당도 하고 뭐 딴 거에다가 쓰면서 돈을 흘려버리고 이 대출에 대한, 후순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뭐 15%라든지 뭐 엄청나게 고율로 때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갖고 있는 현금이 이자로 다 유출이 될 테니까 그린에너지 홀딩스는 이자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주주가치 훼손뿐만 아니고 요즘에 IMMP라든지 이런 판례들이 그 테린 포장 판례들이 그 소액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EF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태우기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 후순위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들은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당연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빠르게 공시가 나올 거예요. 뭐 당장 내일이라도 공시가 뜰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시도 뜨지 않고 별게 없다. 그린에너지 홀딩스는 그 돈을 송금을 하든 뭘 하든 공시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상장 기업도 아니고 외관 기업도 아닌가? 외관 기업인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간 이게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공시가 나지 않는다. 기다려도 뭐 일주 한 달 정도 공시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별 움직임도 없다. 그렇게 되면 아 얘네들이 맥쿼리한테 중간에 자본 재구조화 그러니까 리캡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1200억을 다 맥쿼리로 송금을 해서 조기 회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중간 배당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중간 배당은 코인텍이 현재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중간 배당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근데 코인텍 조항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주담회 통화까지 해서 정관에 중간 배당 조항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이 있으려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 정관을 수정하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고요. 이제 그걸 보면 그런 공시가 나오면 중간 배당이 가능하겠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됐는지 좀 더 찾아봐야 돼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해볼 거고 뭐가 됐는지 회사에도 전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원래 그 요즘 폐기물 산업의 동향 같은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회사에 전화를 했었는데 주담이 회의 있다고 내일 전화하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진짜 회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공시가 있어서 전화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시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비록 코인텍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에도 적용을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PEF가 들어와서 기업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자본 재구조화 사례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코인텍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얘네가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다더라 이거를 반드시 경험에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경험이 피화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고 계신 회사에 PEF가 들어왔는데 자본 재구조화를 한다. 그러면 이번 사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오늘 제가 스크립트 없이 그냥 급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어버어버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리고 시일성이 중요한 것 같아서 빨리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